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살짝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출발합니다. 새로운 FTX 최고 책임자는 FTX 익스체인지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FTX를 다시 시작한다? 망한 줄 알았는데 FTX가 다시 살아난다? 야,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인가? FTX CEO는 거래소 재부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문제 있으면 재부팅하죠. FTX를 재부팅한다. 충격적인데요. 파산 절차에 앞서 암호화폐 거래소 FTX CEO를 맡은 존 레이가 FTX.com을 재가동을 고려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X.us가 아니고 FTX.com,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바로 그 FTX.com을 다시 켠다니, 야, 이건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그렇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는데 이거 피해 보상을 다 해줘야지 이거 해결이 될 텐데, 그럼 돈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알려진 바로는 여기 55억 달러의 유동 자산을 확인했다. 그런데 상위 50개 채권자에게 30억 달러 이상을 빚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들을 먼저 갚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55억 달러 말고도 FTX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회사들도 많고. 그러면 이걸 다 팔면 100억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추산도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FTX가 구멍난 게 한 80억 달러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잘하면 피해 보상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못 박아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FTX 피해자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닌가. 여기 이 조건에 보면 피해자들 보상을 다 해주면서 살려보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100% 해주겠다는 말은 없지만 피해자 보상을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FTX.com을 살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 잘 살려만 놓는다면, 원위치를 비슷하게 시켜만 놓는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되니까. 물론 잃어버린 신용을 100% 되찾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뭐 10%만 되찾는다고 해도, 그 정도 고객만 모여줘도 이거 너무나 짭짤해요. 거래소는 손해를 안 봅니다. 특히 선물 거래를 많이 장려하는 그런 거래소들은 뭐 앉아서 돈을 벌어요. 고객들이 돈을 따든 잃든 상관없어요. 거래만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은 선물 거래를 한다든지 거래를 너무 자주 하지 말자. 거래소 배만 불려주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 FTX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뭐 사실 FTX 살아나는 거 관심 없습니다. 시작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일단 돈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 옵션도 생기는 거니까 이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에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마음의 준비를 또 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 피터 틸이라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시자, 팔란티어, 그리고 또 2014년에 비트코인을 엄청 사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번, 비트코인 하면 또 이 사람이 앞에 나서서 비트코인을 외치고, 또 TV 이런 데 인터뷰 같은 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탁 얘기하기도 하고 아주 무게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팔아치웠어요. 그런데 타이밍이 작년 3월까지 해서 싹 다 팔아치웠다. 거의 다. 3월이면 언제냐면 본격적인 폭락이 시작하기 바로 전. 이 사람이 8년 동안 쌓아온 비트코인을 싹 다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8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뭐 잘했죠. 수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타이밍이 3월에 정의를 다 했다면 비트코인 또 다른 코인의 본격적인 폭락이 있기 바로 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2022년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이때가 마이애미에서 있었던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 여기에 이 사람이 나와서 비트코인이 미래다. 지금은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미래를 밝혀줄 거다 하면서 막 침튀겨가면서 얘기를 막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벌써 다 정리하고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뒤통수를 치는 그런 행보인데 약간 좀 배신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 결정 다 내리고 팔아치웠는데 스피커로 나오기로 벌써 뭐 1년 전에 예약이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막 찔리면서도 에이씨 하면서 땀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살짝 찜찜하기도 하고 2022년 3월에 뭐 초반에 엄청 또 매도세가 많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팔아 제끼니까 그런 건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막 얘기하면 막 우리 열광하고 피터 틸 으아 하면서 막 이 사람이 또 2023년에는 코인이 주식시장하고 디커플링 된다. 걱정하지 마라. 침체기 와도 코인은 그냥 빛을 발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씁쓸한데 역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 비트코인이 미래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싹 다 팔고 와갖고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저는 유튜브 수익이나 올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은 조금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교훈 사람을 믿지 말자.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텍사스주가 친암호화폐적인 여러 가지 제도화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고 코인 사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자, 여기에 질세라 뉴햄프셔 주에서 행정명령에 따라 블록체인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뉴햄프셔는 블록체인 기술과 그 응용 프로그램의 건전한 개발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죠. 다른 주는 열심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데 텍사스 같은 뒤처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햄프셔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뉴햄프셔의 주지사가 크리스 시누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암호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법적 및 규제 상태가 매우 불확실하여 개발을 방해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다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룹은 뉴햄프셔의 블록체인 회사와 개인을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주법적 제도를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모든 주가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뉴욕 같으면 뭐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도 약간은 부정적이고 그런데 또 이런 주들은 긍정적으로 미래의 산업에 앞장서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대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격차가 줄어들면서 조율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제도화가 성립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호주 소식입니다.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구축하는 두 번째 호주 은행이 되었다.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친암호화폐적인 암호화폐 산업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트래블 룰이 한참 이슈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벌써 시행을 했죠. 호주는 우리 그런 거 안 한다. 왜냐하면 미래의 발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다지 같은 암호화폐 산업을 이거 막을 수는 없다. 트래블 룰 이거 끼워넣었다가 멀쩡한 산업 이거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거부를 해버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4대 은행 중 하나인 국립호주은행이 2023년 중반 출시를 목표로 AUD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AUDN의 목적은 고객이 호주 달러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기술 거래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내부 내셔널 오스트레일리아 뱅크 이 은행이 말했습니다. AUDN은 탄소 크레딧 거래, 해외 송금 및 환매 계약을 비롯한 여러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더리움과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 출시될 예정.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하겠다. 다른 나라들은 CBDC 만들어서 아니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자기네들 관할 아래에서 이런 자기네들 화폐랑 연동을 시켜서 거래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다 대부분이. 그런데 이렇게 호주 같은 경우는 투명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하겠다. 이것도 새로운 국가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득실을 따져봤을 때 폐쇄적으로 자기네들끼리만 관리하고 다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 폐쇄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뭔가 거래를 한다든지 확장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CBDC는 안 살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부가 여러분들 거 다 관리하고 뺏어갈 수도 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조금 컨트롤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확장성을 가진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서 이걸로 다 거래하고 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CBDC도 물론 상용화가 되고 자리를 잡겠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 뭐죠? 위에 코인데스크. 코인데스크 뉴스를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인데스크가 지금 매각이 되려고 오퍼를 받고 있어요. 팔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여러분들도 살 수 있습니다. 코인데스크.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러 오퍼들을 받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2천만 달러 정도의 지금 오퍼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퍼가 여러 개인데 DCG가 이걸 지금 팔려고 하는 건데 DCG가 얼마에 샀을까요? 예전에 2016년에 이걸 샀는데 50만 달러. 와, 수익률이 한 4만 %, 400배 수익을 받습니다. 지금 이걸로. 엄청 재미봤죠? 그런데 이제 DCG가 이걸 아쉽게도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코인데스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찰스 호스킨슨. 이 사람이 여기 유튜브를 오늘 올렸는데 바잉 코인데스크. 바잉 코인데스크 산다. 고려하고 있다. 2천만 달러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자기가 좀 깎아보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코인데스크를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질까? 제가 이 사람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그동안 언론사의 횡포로 인해서 카르다노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작년에 더 블록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서 카르다노를 계속해서 끄집어 내리고 자꾸 흠집내기를 합니다. 왜 그러나 했는데 이 찰스 호스킨슨도 굉장히 불쾌했지만 뭐 그러든지 말든지 짓든지 말든지 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을 먹었어요. 이놈들이. 누구한테 돈을 먹었냐? 샘 뱅크맨 프리드한테. 그래서 샘 뱅크맨 프리드가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경쟁 회사들을 깎아내리려고 막 뒤에서 조작을 하고 가짜 뉴스 또 뭐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퍼드를 퍼뜨리는 그런 못된 짓을 자꾸 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자니 참 이 언론들의 이런 비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언론에 좀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코인데스크를 인수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코인데스크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꾸고 싶다. NFT도 도입을 해서 모든 기사를 NFT화한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고 또 가짜 뉴스가 있다면 팩트 체크를 통해서 그 기사를 쓴 사람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돈을 물어낼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그렇게 되면 좋겠죠. 언론들에 너무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모든 언론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사들이 블록체인 위에 있으면 나중에 조작도 못하고 이걸 지울 수도 없으니까 괜히 꼼수 부렸다가는
영원히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투명한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예전에 제 욕을 한 막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암호화폐 유튜버들 정말 쯧쯧쯧 하면서 사람들 선동해서 막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는 나쁜 유튜버들 하면서 막 제 이름이 언급됐는데 제 구독자분들께서 막 가서 막 혼내줬는데 그 기자를. 그러니까 나중에 막 거기 댓글이 막 몇백 개 막 이렇게 달렸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여론이 막 나쁘게 조성이 되니까 다 지워버려요, 그걸. 아주 얍삽한데. 지금 가보면 이제 그 기사에 댓글이 막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관리도 하고 그렇게 막 조작하는 그런 여론, 언론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그 무지한 기자를 혼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언론에도 혁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동네 유튜버한테도 밀리잖아요. 공영방송에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이상한 그런 뭐 전문가 데려다가 비트코인 뭐 버튼 하나 누르면 4,200만 개 될 수도 있다. 비트코인 사기다. 이딴 소리를 하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공영방송에서 얘기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분발하지 않으면 동네 유튜버한테도 밀릴 수 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은 충격적인 소식들, 그리고 제도화의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거창하게 언론의 방향까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거창하게 큰 포부를 갖고 거창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론의 미래 중요하죠. 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